미동부 추석 대잔치가 이번 주말 뉴욕 랜덜스 아일랜드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제11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협상을 가졌습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가 예외 없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됐습니다. 31개 제외 공간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17일, 18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미동부 추석 대잔치가 이번 주말 뉴욕 랜덜스 아일랜드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연예인 공연, 장터, 먹거리 등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미동부 추석 대잔치,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신구의 하나된 조화, 그리고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 체험 등이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지역 등의 25개 업체가 참가하는 고국 농식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뉴요커들에게 우리 전통의 맛을 제대로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연예인 공연은 개그맨 엄영수의 사회로 7080 가요계 원조 디바 이은하를 비롯 슈퍼스타 K 출신 실력파 가수 허각, 나는 가수다에서 매력적인 보이스를 선보인 이정과 윤아, 개콘 출신 개그맨 가수 용감한 녀석들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행사 이틀째인 일요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 자랑 무대와 한복 경연대회가 준비돼 시민들이 끼와 열정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윷놀이와 민속씨름대회, 연날리기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우리 전통 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네, 저희 행사 많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많습니다. 10월 12, 13 양일간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우리 동포 행사에 꼭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앤드류 박 변호사는 총과 협회에 후원금 $10,000를 전달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후세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자식으로서 이런 행사 많이 갖고 저도 제 자식을 데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행사가 없어지면 우리 후손들은 이런 한국의 뿌리와 경험을 못 느끼니까. 이번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간 뉴욕 랜달스 아일랜드 공원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미덕만큼은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부단체를 돕는 기부단체인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가 올해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10일에 연례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 연례 기금 모금 행사는 오는 30일 수요일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메리엇 마키스 호텔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KACF는 오늘 뉴욕 맨하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말로 다가온 기금 모금 행사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ACF 윤경복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금 모금 행사는 허리케인 샌디가 온 직후에 치러져 기금 모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빠른 복구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더 많은 비영리 단체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사무총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한 뒤 이번 기금 모금 행사에도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hich is scheduled for October 30th, which is a Wednesday, just 3 weeks away now. We are really on track to having our most successful gala yet, and so we're really excited about that. 이번 행사는 주주장 ABC 뉴스 특파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장김 회장이 올해의 기업 인상을, 빌 앤 메린다 게이트 재단의 마타조 행정 책임자가 기조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KACF는 현재 뉴욕, 뉴저지,
한인을 비롯해 타민족 비영리 단체 17곳을 지정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은 의회와의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협상을 본격화했습니다. 극적 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9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 내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최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에 그쳤습니다. 물론 셧다운의 책임은 공화당에 더 있다고 응답했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여지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나왔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보수 언론인들과의 비공개 회동도 공화당과의 협상을 앞둔 여론 수렴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 상원은 조건 없는 부채 상한 증액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은 부채 상한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을 잠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요. 지난 7일부터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가 예외 없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됐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제외 공간들은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 신청 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약혼자 비자에 한해 오프라인 접수를 허용해왔지만 지난 7일부터 약혼 비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 업무가 전면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의 온라인 비자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상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7일 이전에 약혼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았거나 이미 오프라인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이 허용됐던 약혼 비자 신청도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방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신청은 예외 없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달 3일부터 이민비자 신청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민비자와 외국인 등록 신청 양식인 종이로 된 DS-230이 온라인 신청 양식 DS-260으로 대체됩니다. 이민비자 신청자도 온라인에서 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국회의 해외 재외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18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결과에 따른 정확한 평가로 생산적 변화와 개선된 동포 서비스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지역은 오는 16일에서 29일이며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를 포함한 북미 동부지역 재외공관은 오는 17일에서 18일 이틀간 맨해튼 유엔 대표부 건물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는 총 4개 반으로 편성돼 진행되며 미주 지역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해 8개 공관에 대해 실시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하루에 감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유엔 대표부에서 북미 동부 지역 공관들이 이틀 동안 함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윤현진 뉴욕 총영사관 정무영사는 아직 감사 순서와 구체적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시간 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 곳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반은 새누리당 안홍준 외통위원회 위원장을 반장으로 황준하, 심윤조, 정병국 의원, 민주통합당의 정청래, 박병석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외동포 지원과 보호, 동포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선거 20여일을 남겨두고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압도적 지지에 민주당 유권자마저 크리스티 주지사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바바라 부어노 후보가 막판 추격에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페어리 디킨슨 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58%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바바라 부어노 후보는 25%의 지지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페어리 디킨슨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 더 큰 차이로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는 50%, 부어노 주 상원 의원은 26%를 나타내 24%포인트 차였으나 지금은 33%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등록 유권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소속 정당 비율을 보면 46%는 민주당, 35%는 공화당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응답자의 90%는 크리스티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유권자의 38%도 크리스티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부어노 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민주당 유권자의 44%만이 부어노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당의 절대 다수를 지지층으로 확보한 반면 부어노 의원은 민주당 유권자마저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지어 무소속 유권자의 53%도 크리스티 주지사를 선호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5일 본선거를 앞두고 있을 두 차례의 TV 토론회가 부어노 후보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확실히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요. 뉴욕시가 과속 방지턱 설치를 크게 늘리고 과속 운전자 단속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올해 들어 248개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는데 이는 지난해 설치한 240개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제니 사티칸 시 교통국장은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속 방지턱 설치는 과속 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휴대폰 사용이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이 더 많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74명 중 81명이 과속이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의 주민들도 311에 전화해 과속 방지턱 설치를 요구했고 커뮤니티 보드와 지역 정치인들도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교통국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과속 방지턱은 학교 근처와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인 슬로우존 인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 과속 방지턱은 보로별로 브롱스에 73개가 설치돼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72개, 퀸즈 57개, 스테튼 아일랜드 30개, 그리고 맨해튼 16개 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과속 운전자 단속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해 속도 위반으로 발급한 티켓은 총 7만 1,000장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과 오토바이 제설 차량 운전자들은 너무 많은 과속 방지턱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